안녕하십니까. 대단한 부동산 꼰대 김학주입니다. 꼰대 권견입니다. 그 권꼰대님, 네. 제가 며칠 전에 단독주택을 하나 샀거든요. 축하드립니다. 네, 근데 네. 중국인한테 샀어요. 에? 제가 최근 한 7년 동안 생각하니까 네. 제가 지금까지 건물하고 단독까지 포함해서 네. 한 3번 정도를 제가 중국인한테 산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요? 네, 생각보다 서울 쪽,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이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토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사람 시세 차이 많이 남겼겠는데요? 모르겠어요. 뭐 남기나 이런 거 잘 얼마 산지는 모르겠는데 네네네. 어쨌든 뭐 그것까지 확인을 안 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네. 순수 외국인 땅 면적이 4년 새 75%가 폭증을 했대요. 많이 그러니까 늘었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토지는 우리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임스라든지 또는 왕서방이라든지 이런 이제 중국인 이름들이 너무 많이 생긴대요. 그래서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에 따르면 네.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이 약 2016년 하반기에 대비해서 이게 약 한 지금 10% 이상이 늘었대요. 18% 정도가. 서울특별시 면적의 절반 가까운 땅을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에? 예, 전국을 포함했을 때. 그래도 서울시 크잖아요. 엄청 크죠. 그렇죠. 제일 큰 도시잖아요. 네네네. 그 중에 절반을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다고 하니까. 많이 보여요. 야, 이게 참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나라들이 많이 보유했나 봤더니 미국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이제 기타 나라, 그다음에 미주, 네. 그다음에 중국이 약 20 정도, 20km. 네네. 그러니까 중국의 소유 분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일본은 좀 그냥 그대로 이제 보합세, 18제곱km 정도니까 중국의 소유한 분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가장 큰 문제가 돼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네. 서울 주택 같은 경우가 이제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 주택. 네네. 그래서 2016년부터 약 지난 3월까지 5년 동안 서울에서 외국인이 구입한 주택이 7,900가구 정도인데 이제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이 이 중에 절반 정도 4,000가구가 넘는 가구를 중국인이 매입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중국 사람들이 네. 이렇게 한국의 아파트를 좋아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그 이유가 전 세계에서 네. 일단 아파트에 대한 인기가 가장 많은 나라가 바로 한국하고 중국인 겁니다. 왜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일본은 조금 인기가 좀 없고 아무래도 이 부분이 네. 한국하고 중국에는 있는데 일본에는 없는 게 하나 있어요. 학군입니다. 학군. 일본은 뭐 네. 초등학교 학군만 좀 있죠.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좋은 초등학교를 들어가면은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가는 그런 아주 좋은 초등학교에 대한 수요는 있는데 그냥 전체적인 어떤 학군에 대한 수요는 없어요. 네. 근데 한국하고 중국은 학군에 대한 수요가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게, 한국하고 중국이 교육열이 가장 이런, 높다고 그렇죠. 하죠. 이 학군 때문에 이 학군에 좋은 아파트가 인기가 가장 많고 그런 여파로 아파트 자체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사람들이 한국의 아파트를 굉장히 좋아한다. 네. 계속 올라주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 이 중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한국의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좀 싼 거예요. 그래요? 네, 왜냐면 아파트 진짜 좋은 아파트들 가격대가 비슷하거든요. 중국의 아파트가 그만큼 비싸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어. 뭐라고 네. 달았냐면 야 이거 미치겠다. 내가 강남이나 서울의 아파트를 살려면 내가 30년 동안 월급을 안 쓰고 모아야지 서울의 아파트 한 채 산다. 좀 좋은 아파트죠. 네네네네. 강남의 아파트나 산다라고 살 때 그 밑에 중국 사람 댓글을 달았어요. 뭐라고요? 야, 니네 30년이야? 우린 150년이야? 뭔 소리야? 우린 200년이야? 우리 생애 3배가 벌어도 못 갚아. 뭐 이런 이제 댓글을 달렸어요. 소득수익 차이가 있어서. 소득수익 3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에이, 중국의 아파트 안 사, 한국의 아파트 살까? 뭐 이런 수요도 충분히 있을 거라는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가 이게 웃는 게 아닙니다. 좋아서 웃는 거 절대 아니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요. 슬퍼서. 어이가 없어서. 네, 어이가 없어서 웃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많다 보니까 서울에 이 아파트를 중국인들이 많이 사다 보니까 이제 서울의 주택을 중국인들이 많이 매입을 했다라고 보시는 것도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어쨌든 이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수요가 전부 다 내국인 대상으로만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에 대한 수요 억제 정책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주택 수가 몇 개인지 또는 자금 출처가 어떻게 됐는지를 증명하거나 알아낼 수가 없어요. 조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주택자에 대한 또는 1주택자에 대한 적용만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네네. 뭐 이런 어떻게 보면 혜택 아닌 혜택을 받고 있는 거죠. 그렇죠. 실효성에서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정책적으로 조금 틈새를 물론 우리나라는 이 수요에 대한 틈새를 없애기 위해서 엄청난 규제를 갖다 26번을 넘는 규제를 했잖아요. 외국인한테. 근데 그 26번의 규제 중에서 외국인은 규제는 다 빠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얼마나 이게 바보 같은 짓인 거예요, 진짜. 외국 그러니까, 같은 경우도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굉장히 뭐 특별 취득세라든지 그래서 15%에서 20% 과세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 유튜버들이 네. 저희가 이제 이런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적폐다라고 했는데 아니다라고 해서 유튜브에서 저희가 많이 알려드렸잖아요. 네네.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이 중과세 같은 경우는 빨리 없애서 물건을 풀어야 된다고 저희가 많이 알리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저희가 유튜버들이 많이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이 생긴다면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규제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국력이 낭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책에 이런 반영이 돼야 되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빨리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오늘 기사는 서울 땅 면적의 절반 외국인이 갖고 있다. 제발 중국인 부동산 투자 좀 막아주세요. 되게 좀 약간 슬픈 내용이에요. 그죠? 네. 예, 지난해 외국인 투자가 18.5%가 증가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2006년 이후 이제 최대치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2002년 아무래도 시작은 2002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때부터 네네. 제주도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죠. 제주도에 이제 중국 투기 자본이 밀리면서 네네. 그래서 외국인이 토지, 건물, 주택 등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영주권도 이때 지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우리나라 영주권을 많이 좋아했잖아요, 중국인들이.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죠. 그래서 10년 넘는 기간 동안 땅값이 천정부지로 뛰었고 네. 부동산 거래 90% 이상이 중국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제주도민들이 오히려 집을 사기가 어려워졌고 한쪽에서는 거품이 이제 꺼지면서 네네. 그 약간 사드 문제 때문에 네네. 거품이 꺼지면서 피해가 이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일단은 문제가 저희 중국 제주도 놀러 가보셨나요? 네. 특히 관광지? 그렇죠. 그러면 꼭 무슨 느낌이냐면 네. 제가 중국에 놀러 간 느낌이에요. 엄청 많습니다. 그죠? 중국이 너무 그 당시에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좀 많이 줄었으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 그런 느낌이었 받을 정도로 중국인들이 많이 매수를 했던 거죠. 이때가 이제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글로벌 부동산 투자 시장에서도 이 외국인 투자가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거래 가격을 좀 교란시킨다고 하는 부작용을 더 크게 보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중국인들,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매입에 대해서 네네. 국민적 거부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널리 알리면 아마 네. 국민들의 의견이 좀 모이지 않을까라고 그렇죠. 이제 생각을 좀 네네네. 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드디어 칼을 빼들었어요. 빼들기는 그래서 이제 태영호 의원이 네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7월 달에 이제 대표 이제 발의했고 이 내용에는 첫 번째가 상호주의 적용입니다. 그러니까 저쪽 나라가 규제를 하면 우리도 규제를 해야 된다. 비슷한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과 외국인들이 이제 규제 지역에 토지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제 시행 등의 내용이 이제 담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허가를 받고서 무조건 사라. 그렇죠. 이런 내용이 이제 담겼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일부 구역에만 제외하고 외국인의 토지 취득 제한이 거의 없다. 없죠. 예, 그래서 우리 공 교수님이 알고 계신 네. 예, 그 제한이 없다. 네네. 이런 내용을 자주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은 한국인의 자국 내 부동산 취득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어떤 내용을 제한하는지 제가 중국의 부동산을 사러 가지 않아서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네네. 어쨌든 이런 제한이 있는 거고. 한국은 근데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거의 제한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관대하다.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이제 단독이나 건물을 많이 사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3번 정도로 갖다 중국에 살 정도니까 한 7년 동안 그만큼 이제 중국인 수요가 그만큼 많았다고 하는 거죠. 캐나다의 어떤 주 같은 경우는요, 중국인들이 부동산 취득을 엄청나게 하면서 부동산 네. 가격이 폭등을 했어요. 네. 그래서 중국인 외국인들한테 기존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걸 금지시켜 버렸고요. 네. 신규로 분양하는 것만 취득하도록 제한을 이렇게 굉장히 강력하게 걸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는 과정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일본 같은 경우가 빚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특히 최근에 엄청나게 채권을 찍어서 네네. 빚이 굉장히 나와서 이자가 엄청나게 외국으로 나가고 있어요, 일본이. 근데 일본이 옛날에 8, 90년대에 네. 굉장히 화랑일 때 네네. 일본이 외국의 부동산을 굉장히 많이 사놨던 거예요. 맞아요. 주식도 그렇고. 그때 일본이 갈았는다고 이민 갈 수 있는 땅을 마련해야 된다고 땅 많이 샀다는 얘기 있었죠. 웃긴 얘기, 웃긴 네네네. 소리긴 하지만 네. 어쨌든 뭐 일본 가라앉지 그건 잘못된 정보고 그냥 그런 우스갯소리죠. 천년 뒤에.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네. 외국 자기네가 빚이 많이 들어서 이자 나가는 만큼 또 그만큼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소득이. 이자 소득이라든지 네네. 뭐 네. 월세라든지.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상충이 되다 보니까 일본이 빚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일본이 굉장히 좀 약간 탄탄하게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도 우리가 나중에 이런 굉장히 우리나라 월세나 이런 것들이 외국으로 많이 나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우리도 많이 사야 돼요. 외국인 그렇죠. 외국 땅을 중국 땅도 많이 사야 돼요. 상호적으로. 근데 중국 땅 많이 사야 저쪽에서 많이 못 사게 한다. 네. 그럼 우리도 우리 거 팔면 안 되지. 그렇죠. 그죠? 왜? 우리는 나가기만 하잖아요. 그게 상호주의죠. 예, 이런 부분들을 갖다 법률적으로 빨리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예, 늦은 감이 있긴 한데 네. 지금이라도 빨리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민적 공감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국내 입법 예고 시스템에 올렸어요. 이 네. 법을. 네네. 그랬더니 4,600명이 넘는 국민들 의견을 개진했고 의견 대부분이 찬성한다. 네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세계의 부자들 마음대로 부동산 가격을 올릴 수 있고 네.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부동산을 교란시킬 수가 있잖아요. 있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빨리 방어를 해야 된다. 아. 늦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국민들이 많이 찬성을 하는 그런 지금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는 괜찮죠? 문제의식이 많이 높아진 거죠. 네. 그래서 이 외국인인데 이런 법 자체로 네. 이 정도 이제 법 자체로 그냥 이 부분을 막을 수 있을까? 우리 교란할 수 있는 내용을 막을 수 있을까? 아니면 반대로 아까 말씀하신 외국인들이 상대적인 혜택을 가져가지 않을까? 너무 국내 부동산을 규제하니까. 네네. 그래서 이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 네.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을 거래할 때 자금 조달 계획, 네. 출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힘들다. 어렵죠. 예,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자국민의 고가 부동산 거래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굉장히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네. 또 주택담보대출의 심사도 굉장히 엄격하고. 네. 근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환치기 같은 불법으로 일어나더라도 제재할 법적 장치가 특별하게 많지 않다. 이런 부분들 좀 약간 상대적 뭐라고 그럴까요? 규제죠. 네, 그렇죠. 그죠? 예. 그다음에 국내 부동산 취득 시 외국인도 부동산 관련 조세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을 받고 있지만 네. 이 다주택 보유 여부 등을 확인하는 방법이 부재해 네. 내국인들의 차별이 생길 수 있다. 그렇죠. 이게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네. 왜냐하면 저쪽에서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네. 우리가 그쪽 나라에다가 다 줘봐. 그렇죠. 조사할 수도 없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야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는 우리 거 엄청나게 조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 전산 시스템이 돼서 예, 그러니까- 손바닥 보지 다 예, 합니다. 그러니까 내국인한테는 세금을 잔뜩 가져가는데 네네. 외국인한테 세금을 못 걷는 거야. 실질적으로 수익이 많이 얻은 외국인들한테 그거에 대해서 비례해서 이제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못 하고 그렇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부동산이 2배가 뛰었단 말이에요. 2배만 예, 뛰었겠습니까? 그럼 팔아서 1주택자 세금만 내고 가져가. 그, 그러면은 우리나라 국부가 유출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국내인들이 팔 때는 지금 뭐 82.5%를 걷어.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뭐라 그럴까? 형평성이 안 맞는 형평성이 거죠. 안 맞기도 네, 하고 네. 화나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죠. 우리가 국부가 또 유출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막아야 된다. 이런 뭐 실효성 있게 막아야 된다고 하는 내용인 거죠. 네네. 그래서 자 내국인 부부가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취득세 이 되게 중요한 게 이 취득세 부분에서도 우리가 지금 국내인들이 사게 되면은 네. 지금 4% 1주택자, 그렇죠. 그다음에 8% 2주택자, 네. 12%가 3주택자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3주택자가 사면 12%가 내다 보니까 못 사는데 외국인들은 외국에 자기가 2개 가지고 있는데 네. 이게 없다고 우리나라 신고하고 그렇죠. 1주택자 4%만 내고 가져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걸 우리가 방비할 법이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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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중국한테 야 다 좀 넘겨. 니네 부동산 국내 부동산 소유사항 다 넘겨. 안 주잖아요. 안 되죠. 예, 그죠.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그죠. 국가적인 비밀이라고 안 가르쳐주죠. 역차별 되죠. 네네. 더군다나 양도세 같은 경우도 네. 우리가 2주택자는 양도세가 중과가 돼요. 이게 제일 커요, 그죠. 사실은. 그래서 양도세 중과가 돼가지고 2주택자가 되면은 네. 1%의 양도세를 내고 네. 3주택자가 되면 82.5%가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외국인들은 자기네 나라에서 2개 가지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 추가로 사면 3주택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마구 사는 거지 그냥. 그 상대적으로 이런 세금에 대한 혜택을 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본다. 맞아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어떤 그 똑같은 상호주의적으로 규제를 좀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죠? 법망을 좀 조밀하게 네. 해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이런 역차별적인 부분에 대해서 네. 어떻게 좀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외국의 사례를 조금 보면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이렇게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 규제를 한 사례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캐나다 같은 경우는 중국인들의 주택 구입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했어요. 그래서 2016년부터 취득 가격의 20%의 특별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아, 확 올려버렸네. 네네. 네. 취득세의 네. 20%는 네. 엄청난 거 네, 아닌가요? 엄청난 거죠. 그다음 홍콩 같은 경우도 한 10년간 주택 가격이 4배 정도 뛰면서 특별 거래세라 그래서 매매 가격의 20%를 외국인한테 부과를 합니다. 외국인은 20%네 기본 다. 그렇죠. 뛰면. 그렇죠. 네.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한 걸 대부분 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경험을 하고 나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냈으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시점이 만들어낼 시점인 거죠. 싱가포르도 거래 가격의 한 15%를 외국인에 부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외국 사례들이 먼저 경험한 외국 사례를 이제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나라 제도도에서 외국인들이 취득을 할 때 거래세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근데 우리나라는 내국인만 12% 하잖아요. 그렇죠. 외국인은 4%고. 그러니까 거꾸로 된 거죠. 바뀌었네. 예. 이거 빨리 정상화해야 될 것 같아.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내국인한테 12%하면 외국인한테 8%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네. 외국인 같은 네. 경우는 15%에서 20%를 부과하고 있으니까 그 뒤에 따라오는 부가세는 별도로 하더라도 원세가 15에서 20%니까 우리나라도 그걸 이제 준용을 해서 같이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너무 이렇게 내국인한테만 너무 적용하지 말고 네네. 외국인들이 가져가는 걸 진짜 82.5%를 내국인한테 적용하지 말고 외국인한테 적용해야 되네.
양도세도 그죠? 네네. 네, 이런 부분들을 좀 빨리 좀 입법화 돼가지고 네. 우리 국부가 유출되는 거를 빨리 막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아직 외국에 가서 사지도 않고 이 외국인 투자를 많이 안 시켜주다 보니까 저도 좀 자세하게 잘 모릅니다. 이 부분 우리 대단한 분석꾼인데 앞으로 계속 더 연구를 해가지고 정확한 내용들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전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구독하고 알람 설정 같이 해주시고 좋아요도 같이 눌러주시면 이 내용들이 널리 퍼지게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